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너무 어려워요. 감독님 어떻게 하셨을까? 저 힘든 자리를 어떻게 저렇게 유지를 하셨을까?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네. 글쎄요, 뭐 선수 때도 연락이 없었는데 이 자리는 내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양동근이 있을 때의 울산 현대모비스와 없을 때의 모비스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국에서도 팀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챙겨보셨을 거고 뭐 후배들이랑도 또 소통도 하고 그랬을 텐데. 글쎄요, 후배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꾸 그런 거에 대한 비교가 나오면.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선수로서 뛸 수 없는 사람이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비교는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새로운 팀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비교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한 비교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부담스러우셨어요? 저요? 네. 제가 부담스러워요. 선수들이 부담스럽지. 그럴 수도 있죠.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내심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누구였어요? 뭐 상대방 선배님들이죠. 뭐 이 팀은 이런 가드가 있는데 뭐 김승현 선배도 그렇고 이상민 선배도 그렇고 저는 그런 스타일의 가드는 아니고 또 저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구 추세가 또 공격력이 없는 가드는 또 가드가 아니다라는 또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게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런 거 비교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선수 시절에 양동근은 남이 그런 잣대를 갖고 비교했을 때 난 내 거 해야지 라고 본인 거 하셨잖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제가 저 선수들이랑 다른 점이고 맞아, 나는 저런 스타일의 가드는 아니야. 근데 난 내가 더 잘하고 내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코치를 복귀하셨을 때 다들 어떤 팬은 막 그러더라고요. 플레잉 코치 하시면 안 되냐고. 글쎄요.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후덕해지셔서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먹어도 안 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98kg까지 딱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일반인으로서도 이 체중은 내가 안 된다. 몇 킬로가 찌신 거예요? 선수 시절에 비해서? 한 13kg, 14kg 정도 찐 것 같아요. 제가 한 86, 87kg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뭐 적게 나가는 몸무게는 아니었는데 진짜 관리 안 하니까 그렇게 찌더라고요. 그럼 지금 운동 많이 하세요?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또 운동을 해야죠. 작년부터 또 올해도 그렇고 현대모비스가 여러 변화가 있어요. 특히 올해는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유재학 감독께서 이제 나오시고 총감독으로 가셨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준비 잘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저 놀랐죠. 이게 진짠가 싶기도 하고. 뭐 기사 나간 것보다는 조금 더 미리 알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선수 시절부터 코치까지 거의 한 분만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신 이후에 팀을 이끌어 간다는 게 이제 지금 조동현 감독이 오셨지만 양동근 코치 입장에서는 되게 이건 좀 다른 차원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놀랬고 뭐 지금도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잘 준비를 해야죠. 선수 때부터 많이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유재학 감독의 후계자다. 언젠가 이 팀을 끌 감독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지금도 당연히 이렇게 있어요. 부담되세요? 글쎄요, 뭐 그것도 돼야지 되는 거고. 제가 또 준비를 잘 했는데도 또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신경 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모르죠.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뭐 누군가를 저를 원하는 팀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잘 준비를 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돌직구로 다른 팀에서는 감독직 제의가 와도 글쎄요, 뭐 선수 때도 연락이 없었는데 다른 팀에서 저를 굳이 그럴까요? 울산의 색깔이 굉장히 뼛속 깊이 있는 분인데 뭐 제가 뭐 떠난다 안 떠난다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모든 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이 팀에서 이 선수를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팀에서 너가 꼭 남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선수를 남게끔 만들어주는 게 팀이고 저도 제가 여기서 뭐 열심히 준비하고 하면 우리 팀에서 너는 우리 팀에서 꼭 필요한 뭐
사람이니까 우리 팀이랑 더 열심히 하자. 혹은 뭐 우리 팀에서 너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 준비가 너무 미흡해. 우리랑 그만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자리는 내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양동 선수 입장에 대해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런 시선이라는 게 참 그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텐데 사람들은 그거를 뭐 양동 언젠가는 저희 코치할 거고 뭐 언젠가는 감독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당연한 건 없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뭐 제가 언제 또 관둘 수도 있고 팀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현재에 충실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수석 코치이시기 때문에 정말 유지학 감독의 그 유산을 잘 만들어서 또 다른 색깔을 내려고 주동윤 감독이랑 많이 노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죠. 일단은 스타일이 지도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느낌의 플레이를 하더라도 어떻게 강조를 하고 어디서 힘을 빼야 되느냐의 차이는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선수들한테 어떻게 또 얘기를 해야 이 선수들이 좀 더 빨리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지도자들이 요즘 선수들이란 얘기를 항상 해요. 이건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를 통해나 동영상을 통해서 해외 농구, NBA를 보고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성장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코칭이 정말 어렵다. 보는 눈은 저쪽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갭을 그걸 빨리 깨트려 주는 게 참 어렵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느끼신 부분이 있나요? 지금 선수들이 볼 수 있는 거랑 정보는 굉장히 많이 확실해요. 저도 코치가 돼가지고 보면서도 이런 부분은 진짜 해야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은 좀 선은 정확히 지키려고는 하는데 선수들도 마냥 그런 플레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스타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여기에서 NBA 플레이를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데 하려고 하는 선수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이 팀에서는 어떤 농구를 추구를 하는데 나는 너무나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면 그것도 이 팀에 안 맞는 거고 그 한 팀에서 지도자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녹아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 선수가 아무도 못 막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이 팀에 들어온다면 이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모든 플레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외국인 선수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고 왜냐면 실력적으로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실력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또 저의 역할이고 그 선수들도 최대한 그런 실력을 갖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스타플레이어 출신들이 코치를 하면 굉장히 화려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제가 선수 때 제가 움직임을 갖는 거랑 이거를 설명을 해줘서 이 선수들이 그런 플레이를 따라하게 하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진짜로. 와 너무 어려워요. 그쵸. 제 느낌이랑 이 선수의 느낌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선배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선생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수를 딱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젊은 선수들이랑 이제 경쟁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관둔 거였고 지금 선수들은 이제 저 선수 때보다는 피지컬적으로는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기술만 좀 더 연구도 하고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농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도 워낙 많고 연습할 수 있는 영상도 워낙 많기 때문에 기술뿐만일까요? 멘탈도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멘탈이 가장 중요하죠. 솔직히 멘탈이 가장 중요하죠. 그 멘탈에서 나오는 그런 연습량이랑 농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다는 멘탈이 일단 갖춰줘야지. 멘탈이 갖춰줘야지 이제 기술이 따라오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모비스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6강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지만 세대 교체가 되면서 당연히 어려움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선수들이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고 또 6강으로 올라가면서 주축 선수들이 이제 부상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당했으니까.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정말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됐지만
이 선수들이 또 느끼는 부분은 많이 다를 거거든요. 이 선수들이 다치면서 내가 1분, 2분을 더 뛰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이 마지막 유재학 감독이랑 코치 감독으로 그렇죠. 마지막 보낸 첫 시즌이자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그렇게 됐죠. 네. 선수로 봤을 때 유재학 감독 모습, 코치로 봤을 때 코치 좀 더 가깝잖아요. 네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힘든 자리구나. 정말 외로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결정을 코치님들이 의견을 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감독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 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한 그런 책임감 또 이 팀을 이끌어가면서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야 진짜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선수 때도 조금은 느꼈겠지만 코치 네, 완전 달라요. 네, 선수 때랑 완전 달라요. 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네,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냉정해야 될 땐 또 냉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또 다른 부분을 신경 쓰는 부분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감독은 단순히 선수들을 리드하는 것만 하지 않죠. 네. 진짜 힘들게 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야, 저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을 하셨을까. 저랑 지낸 생활도 거의 20년 가까이인데 선수 때 보던 거랑은 또 제가 코치가 돼서 보는 거랑은 진짜 완전 달라요. 근데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야, 감독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저 힘든 자리를 어떻게 저렇게 유지를 하셨을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도자란 자리가 그래요. 가장 큰 거는 외로운 거죠. 아무도 맞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렇다면 함지훈 선수도 주장으로서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가 왜 외로울까요? 같이 지냈던 선수들도 있고. 네. 왜 외로울까요? 지훈이가. 네, 함지훈 선수는 안 외로웠던 걸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랑 지낸 세월도 워낙 길었지만 또 제가 주장을 하면서 밑에서 도와주던 역할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본인이 또 스스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왔을 때 후배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걸 혹시 먼저 얘기 안 하셨다고 그랬죠? 참. 제가 뭐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또 저랑 스타일이 또 다르니까 지훈이는.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윽박도 지르고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지훈이는 묵묵히 이제 선수들이 좀 더 잘해주길 바라고 중간중간에 얘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지훈이만의 또 그런 리더십을 좀 많이 발휘할 거예요. 사실 좀 아쉽게 아시아컵이 마무리가 됐어요. 조금 챙겨보셨어요? 네, 봤어요. 뭐 본인도 워낙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셨고 또 다 거기에 다 아는 후배들이죠. 일단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눈에 띈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잘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관리죠, 관리. 일단은 치고 나가야 될 때 관리를 좀 못하지 않았나.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선수단 분위기도 좋고 뭐 사적으로도 워낙 친목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경기장 내에서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는 거니까 마냥 아쉬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본인들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국가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선배이자 농구인으로서 되게 응원했고 그럼요. 국제대회 성적이 좋아야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선수들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이대서 선수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순간적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자리라는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또 표출해야 되는 선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표출을 해도 대성이는 좀 참아줬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전반적인 시선인 거죠.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또 그 국가대표 주장, 리더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뭐 어떤 비난든 그럼요. 칭찬이든 간에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요.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대성이가 안 하겠죠? 아니 대성이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주장이란 혹은 국가대표 주축 선수라면은 그런 과정에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진 거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 쌓여서 마지막에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심하겠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겼다라고 하면 이건 또 묻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나와서 이때는 이랬어야 돼, 이때는 이랬어야 돼, 이때는 저랬어야 돼라는 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경험으로 다 쌓여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좋은 얘기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리더 입장에서 이 팀한테 정말 기싸움에서 밀리고 싶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경기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한양대 후배이자 양동근 선수가 정말 애정하는 네. 조성민 코치가 이번 시즌부터 네네네네. KGC에서 신임 코치로 막내 코치로 네네. 네,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통화 좀 하셨어요? 네, 많이 했죠.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조성민 코치가. 아니, 성민이가 더 잘할 거예요, 저보다. 쉬는 동안에도 네. 어린 선수들도 많이 캠프도 열고 그런 과정들을 다 통했기 때문에 조성민 코치가 저보다 뭐 1년 늦게 들어왔지만 저보다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또 그거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 선수를 잘 해야죠. 네, 또 성민이랑도 이제 또 경쟁을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상대 자리이기 맞붙어야 때문에요. 되니까. 네. 네. 성민이 선수들 더 잘할 수 있게. 이제 이게 코트의 재미인 것 같아요. 선수로 뛰었던 선수 출신들이 네네. 지도자가 돼서 양팀 벤치에서 만나는 그런 네네. 장면들이 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훈련 동안에 또 네네. 어떻게 준비해서 네. 시즌을 어떻게 맞이하겠다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또 저희 비시즌 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체력 훈련은 잘 끝났습니다. 체력 훈련을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잘 짜줘가지고 비시즌을 잘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잘 만들었고 잘 준비한 다음에 작년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